오피스텔은 안 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안녕하세요, 사다리TV라고 하고요, 부동산과 오피스텔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또 두 권의 책을 내는데요, 첫 번째는 오피스텔 투자 바이블, 두 번째는 아파트 시장이 무너져도 오르는 소액자천은 있다, 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원래는 오피스텔은 투자 안 했어요. 저도 똑같이 오피스텔은 안 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투룸 오피스텔이 오르고 1.5룸이 오르는 걸 보고는 이제는 원룸 오피스텔이 오른다 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하게 된 거죠. 저희 아빠는 빨리 팔라고 지금도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한 2년은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월세가 많이 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한 15% 정도 올랐어요. 쌀 때 갭 투자, 전세로 사가지고 조금 이제 월세가 오르면은 전세에서 대출받아서 월세로 전환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돈이 없기 때문에 영끌로 했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오피스텔을 한 건 아니에요. 저도 아파트 투자도 해보고 빌라, 상가, 다가구 다 해보고 지금은 이제 아파트를 팔고 오피스텔로 넘어간 거죠, 쉽게 말해서.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좀 초보자니까 아파트 먼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한 거는 당산역에 있는 해링턴 타워를 했었어요. 당산역이 진짜 좋은 게 2호선, 9호선이 이제 환승하는 데거든요. 그런데 시청에 직장인도 다닐 수 있고 강남도 되게 금방 가요, 당산역은. 그리고 구로 디지털 단지라든가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진짜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신축에다가 브랜드고 대단지다 보니까 그래서 투자를 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편견이 엄청나다. 그리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결과를 보여주고 과거 데이터를 들이대도 사람들의 선입견은 바꾸기 어렵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먹을 게 많다. 아직까지는 뭐 손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기회비용을 따졌을 때 좀 실패했던 투자가 있어요. 충남 공주시에 있는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경매로 하면은 싸게 사니까 되겠지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걸 사느냐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 돈으로 다른 지역에 샀었으면 훨씬 더 많이 벌었을 텐데 그냥 내가 경매를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에 갇혀가지고 기회비용을 날린 거죠. 대출이자가 많이 늘어나긴 했어요. 살인적으로 늘어났어요. 2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대출이자가 늘다 보니까 전세 가격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세입자들이 나간다라고 하면은 조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돈을 또 구해가지고 내드려야 되는데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돈을 구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졌거든요. 그런 게 좀 힘들어요. 일단은 세대수랑 연식은 뭐 필수는 아닌데 저는 연식을 좀 10년 차로 보고 있어요. 10년 차 이내로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치안이 줘야 돼요. 왜냐면 오피스텔은 여자들이 사는 데거든요. 왜 여자들이 오피스텔을 선택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관리비가 비싸지만 결국에는 안전한 곳에 살려는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걸 많이 봐야죠. 서울 이제 전역에 다 이렇게 깔려 있는데 강남도 있고요, 뭐 서초, 뭐 영등포, 서울시 중구, 금천구, 구로구 뭐 다양하게 있네요. 강남은 갭이 커요. 갭이 크다라는 거는 시대가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이 녹아져 있다는 거고, 강북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강북은 투자금이 훨씬 적게 들어간다. 강남은 대신에 갖고 있는 동안은 불안감이 없다. 그래도 강남인데 뭐라도 되겠지라는 그런 심리는 있다. 그런데 꼭 고가 오피스텔이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대부분의 그 전세 대출 같은 게 청년은 저가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레버리지는 오히려 저가 오피스텔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실제로 임대차를 맞출 때에도 훨씬 쉬워요. 여기는 가산 센트럴 프로지오시티라는 대규모의 오피스텔이에요. 대부분이 원룸이고요. 1,400세대가 넘어요. 엄청나죠? 이렇게 아파트를 지어도 되는 땅에 오피스텔을 지어서 아주 좋은 인프라를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게 되게 훌륭한 오피스텔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어지간한 맛집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굶어 죽을 일은 없어요. 더군다나 여기에는 마트가 들어가 있어요. 보통 오피스텔에 마트 안 들어오거든요. 아파트 주거촌과 이게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마트가 들어와서 실제 거주하는 만족도도 굉장히 높다. 오피스텔 하면은 그 안에만 볼 게 아니라 그 주변을 많이 봐야 돼요. 상가는 뭐가 들어가 있고 살기는 좋고 커뮤니티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안쪽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왜 홍콩에서 보면은 이렇게 탁
닭장처럼 이렇게 막 높아져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여기 약간 좀 그렇거든요. 보시겠어요, 한번? 완전. 사시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닭장 같은 느낌이 좀 나긴 하죠. 이 안에는 또 되게 월세가 비쌉니다. 그만큼 안에가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마트, 식자재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드문데 뒤에 보면 아파트가 있잖아요.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편의시설도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의 편의시설까지 같이 인프라를 누릴 수 있어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보면은 A동, B동, C동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지금 아까 저쪽만 보셨는데 이쪽에도 상가가 꽉 차 있거든요. 뭐 부동산이라든가 음식점, 카페, 미용실, 네일샵, 하다못해 그 헬스장 같은 것도 다 있어요. 진짜 잘 돼 있죠. 여기 이제 무인 택배. 그래서 요즘은 또 이런 거 세입자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택배 기사가 내 집 더 안에 오는 걸 좀 꺼림칙해 하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여기 게이트가 있는데 입주민만 지금 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때 이제 이 오피스를 꽂힌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부분 조건에 만족하고 여기가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 직장인이 진짜 많은 데거든요. 더군다나 이렇게 2020년식인가 그래요. 신축 오피스텔인데 1억 5천대면은 다시는 볼 수 없는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건축비만 해도 굉장히 비싸니까 요즘은. 그래서 이게 마지막 신축이다 생각하고 투자를 좀 많이 하게 됐죠. 여기도 이제 보면 다 상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게 아파트촌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여자분들이 느끼기에 상권 유흥가에 있는 것보다는 주거지에 있는 느낌이 강하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어린이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CCTV가 많아요. 카메라도 많고. 확실히 좀 사람 사는 동네 느낌이 나면서 업무지구랑도 가까운. 그런데 편의시설도 엄청나게 많은. 여자분들이 살기 딱 좋아요. 조금만 더 가면은 마리오 아울렛도 있고 아울렛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딱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여기랑 좀 거리가 있다.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여기가 직장이 있는 분들이 여기 올 곳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여기서 다른 데 출근하시는 분들은 잘 없고요. 여기 살면서 구로나 가산 쪽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랑 꼭 가까울 필요는 없다 생각했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도보로 이동하거나 버스, 마을버스 같은 걸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임차인분이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일을 하신대요. 왜 여기서 사냐고 물어보니까 그쪽은 이제 중국 동포분들이 많아서 좀 살기가 좀 거주하기가 그렇고 여기가 좀 마을버스를 타더라도 살만한 것 같아서 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약간 몰아서 샀죠. 그러니까 하루에 다 산 건 아니고 5월, 6월, 7월 이렇게 나눠서 샀죠. 네. 이게 뭐 어려운 얘기인데 주택임대 사업자가 단기가 4년짜리거든요. 이게 오피스텔이 20년씩이다 보니까 매물이 그렇게 막 많이 나오질 않았었어요. 투자할 만한 매물이 없어가지고 나오는 거를 이제 다 사다 보니까 그렇게 되기도 했고, 뭐 경매로도 사기도 했고, 실제로 또 갭이 굉장히 적은 물건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많이 샀죠. 오히려 뭐 역전세네 뭐네 하지만 우량한 오피스텔을 사면은 역전세가 나긴 하지만 그렇게 막 세입자를 못 구하고 이런 걱정은 전혀 없네요. 보증금, 전세 보증금은 일단 내려갔어요. 정부에서 그 90% 이내로 들어와야 대출을 해주고 보증보험 한다고 해서 내려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전세를 눌러버리니까 월세가 더 올라버리더라고요. 월세 같은 경우는 15%에서 20% 정도 올랐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당산역 거기는 이제 65만 원 이랬었는데 최근에는 85만 원까지도 거래됐다고 하더라고요. 월세가. 청년들 주거비 부담이 상당하구나 느끼기도 해요. 저는 아파트 쪽은 많이 이제 시세 차익이 많이 났잖아요. 더 이상 투자를 하는 건 좀 그렇다라고 생각하고요. 안 좋다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오를 여지도 없고 한번 떨어지는 걸 봤기 때문에 좀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전세 투자를 저도 많이 했지만 앞으로는 이제 월세 투자, 수익형 투자로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이렇게 전세 보증금 내려가고 매매 가격 떨어지는 거 보니까 진짜 좀 살벌하더라고요. 근데 월세 투자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보증금 1,000만 원, 2,000만 원 내주고 다음 받으면 되니까 조금 더 편한 투자를 하고 싶어요. 앞으로 세금이 진짜 어렵거든요. 그게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도 그 허점을 잘 몰라요.
저만 아는 거를 저만 이렇게 세금 안 나오는 방향으로 절세를 해서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좋고, 일단은 주거용으로도 쓸 수 있고 업무용으로도 쓸 수 있다 보니까 주거용으로 전세를 주다가 사무실로 다시 임차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룸은 좀 힘들겠지만 예를 들어 3룸 같은 경우는 쪼개가지고 공유 오피스 이런 걸로도 사업화를 시킬 수도 있겠더라고요. 단점은 취득세가 4.6%예요. 4.6%다 보니까 일반 아파트가 예전에는 1.1%였잖아요. 그거랑 비교했을 때는 좀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 단점은 편견이 너무 심해요.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을 차라리 데려놓고 투자라 그러면 편견이 없어서 좋을 것 같은데, 오피스텔은 원래 안 오른다라는 편견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게 좀 나중에 황금성 측면에서 좀 단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서초구에 있는 낡은 오피스텔을 투자를 했어요. 그게 진짜 오래된 건데, 이게 저는 재건축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용적률도 상당히 남아있고 대지중도 많아가지고. 근데 금액이 2억을 안 해요. 2억도 안 해요. 그렇다고 엄청 쫙냐 그런 것도 아니고 굉장히 넓은 오피스텔인데 낡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저평가가 되어 있어서 제 눈에는 좀 미래성이 있다라고 보여서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KB 시세가 있는 걸 하셔야 돼요. KB 시세라고 국민은행에서 부동산 시세를 공표를 하거든요. 그게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어떤 보증수표 같은 거예요. 특히 임차인들이 전세대출 같은 걸 받을 때 그게 가격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임대인도 좋고 임차인도 얼마급 대출이 나올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서 좋고, 임대인도 대출을 받을 때 그거 있고 없고에 따라서 대출되는 금융기관이 많이 달라져요. 무조건 KB 시세가 있는 걸 하셔라. 두 가지로 제가 반박을 할게요. 2006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2배가 올랐거든요. 그거는 왜 올랐는지에 대해서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분당 판교가 20% 가까이 올랐어요. 현재 올랐고, 수서에 있는 뭐 오래된 사이럭스라는 오피스텔도 몇 천만 원 올랐어요. 1.5룸이라든가 2룸 이런 것들도 올랐거든요. 또 그런 팩트들은 다 무시하시고 그냥 안 오른다라고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고 반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방은 서울이 오르고 나서 가도 늦지 않다라고 보는 편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수익률이 높은 오피스텔일수록 외곽에 있습니다. 지방이요, 수익률이 8%, 10% 이래요. 그렇다고 거기를 투자해서 시세 차익까지 볼 거냐? 그거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봤던 거죠. 거기는 이제 순수하게 월세 차익만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월세를 1,000만 원을 1년에 받아서 좋았어요. 시세가 1,000만 원 다시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앞으로 24년도에 공급량이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수준이 아니라 없어요. 두 번째, 그 이유가 뭐 PF 대출도 막았지만 건축비도 오르고 부동산 시장이 악화되다 보니까 분양을 안 했던 거예요. 2022년, 23년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이 없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오피스텔 매매가가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걸 떠나서 월세가 엄청나게 많이 오를 거예요. 그 오피스텔을 너무 그렇게 편견을 갖지 마시고, 월세가 오르면 자연스럽게 매매가도 오르는 게 당연한 현상이거든요. 저평가를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두 번째 책을 냈어요. 첫 번째 책은 오피스텔 투자 바이블, 두 번째 책은 아파트 시장이 무너져도 오르는 소액 투자처가 있다 라는 책을 냈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많이 썼거든요. 너무 이게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